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20년, 한양 북촌 아래 초가집 골목에 김옥이라는 여인이 아들 민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이는 부엌에서 숯불을 지피며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낡고 무뎌진 식칼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 칼을 내려다보며 옥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서방님, 당신이 남긴 이 칼로 우리 민수를 꼭 지켜낼게요. 그 칼은 외란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 속엔 단단한 다짐도 함께 빛나고 있었죠. 그때 삐걱 문이 열리며 민수가 뛰어나왔습니다. 11살의 눈이 크고 동작이 민첩한 아이로 장군의 잔심부름으로 용돈을 버는 기특한 아이였죠. 어머니, 오늘은 이판서 댁에 심부름 가요. 쌀 한 대 준다던데요. 낡은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신은 민수는 어머니 앞에 앉아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답니다. 옥이는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잘하고 오렴. 우리 민수 장군 돼서 어미 잘 먹여준다고 했지. 네, 감자도 맘껏 먹게 해드릴게요. 옥이는 그런 민수에게 감자를 건네며 당부했죠. 자, 이거 먹고 가. 조심해서 다녀오렴. 민수는 감자를 집어들며 씩 웃었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밥을 먹고 보퉁이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금방 다녀올게요. 문이 삐걱 닫히자 옥이는 빨래판을 들고 혼잣말을 했죠. 민수만 잘 크면 나처럼 천대받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날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올라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이는 문 밖을 내다보며 불안이 스며드는 걸 느꼈죠. 얘가 도대체 어디서 이리 늑장을 부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옥이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낡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집신을 신은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혹시 우리 민수 못 봤어요? 이판서 댁에 심부름 갔다던데.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낮에 본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구먼. 결국 옥이는 마음을 다잡고 이판서 집으로 향했답니다. 북촌 끝자락에 자리한 커다란 기와집은 굵은 소나무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위엔 날카로운 기와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옥이는 외쳤습니다. 저 민수엄이에요. 제 아들이 여기 왔는데요. 뭐야, 이 밤에? 문이 열리자 하인 하나가 퉁명스럽게 나왔죠. 옥이는 간절히 애원했답니다. 제 아들이 심부름 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아내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네, 못 봤으니까 당장 꺼줘.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죠. 하지만 옥이는 문틈에 손을 넣고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 새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때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소란이냐? 이판서가 문 앞에 나타나 호통을 쳤죠.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그는 옥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어디 지나가다 노비꾼들에게 잡혀간 모양이지.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곤 하인에게 낮게 속삭였죠. 그 꼬맹이가 혹시 뒷마당에서 뭘 봤을지도 모르니 확인해봐. 문이 쾅 닫히고 옥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답니다. 하지만 이판서의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아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이는 다시 이판서 댁을 찾아갔지만 문지기는 어제보다 더 매몰차게 그녀를 대했답니다. 이 여편 내가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주인님 명령이야. 입 다물고 꺼줘. 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옥이가 무릎을 꿇고 빌며 애원했지만 문지기는 발로 땅을 차며 소리쳤죠. 어허, 천한 것들이 소란 피우면 가죽을 벗기신댔어. 몹쓸 짓 당하고 싶지 않으면 섞어줘. 아무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온 옥이는 멍하니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답니다. 부엌 바닥에 민수가 좋아하던 감자 몇 알이 굴러다녔죠. 그걸 보니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민수야, 너마저 잃는다면 난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녀는 며칠을 끼니도 걸은 채 이웃들에게 수소문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민수를 찾아다녔지만 도무지 아들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 장터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죠. 늙은 장군 김노인이 이판서 집은 조심해야 해라며 혀를 찢던 기억이었죠. 혹시 김노인이 뭔가 아는 걸까? 불안 속에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오기는 장터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오기는 숨을 고르며 김노인을 찾았죠. 마침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어르신, 저 민수애미예요. 민수 애미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르신, 제 아들이 이판서 집에 갔다가 여지껏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그 말에 김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민수가 여지껏 말이더냐? 오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사흘 전쯤이었지. 이판서 집 하인 둘이 아이 하나를 성박동 쪽 폐가로 끌고 가는 걸 봤는데 민수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 오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럼 제 아들이 끌려간 거예요? 김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답니다. 확실치는 않아. 하지만 이판서가 돈에 눈이 멀어 노비 장사로 더러운 돈을 쌓아왔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야. 나 역시 손자를 그런 놈들에게 잃었지. 그때 막으려 했지만 맞아 죽을 뻔했고 이판서가 찾아와 입 다물라 위협까지 했어. 오기는 김노인의 두 눈에 깃든 두려움과 분노를 보았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해줘요?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너의 눈빛이 내 손자를 잃던 날의 내 아내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너라도 네 새끼 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온 오기는 부엌에 서서 남편이 준 식칼을 꺼냈죠. 칼날은 무뎌졌지만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답니다. 여보, 우리 민수를 꼭 지켜줘. 불안이 그녀를 휘감았지만 곧 이를 악물고 결심했죠. 죽어도 민수를 구해야 해. 오기는 곧장 박돌쇠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기의 남편과 외란에 징집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전우였죠. 오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간절히 말했어요. 돌쇠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가 이판서 집에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김노인이 그 집 하인들이 아이 하나를 끌고 가는 걸 봤다는데 아무래도 민수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돌쇠가 굳은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죠. 형수님, 이판서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위해는 맞지만 민수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잘못 건드리면 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죽어도 좋아요. 민수 없인 나도 못 살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물로 애원하는 그녀를 바라보던 돌쇠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망설였죠. 나도 이판서 집 근처에서 하인들이 밤마다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는 걸 보긴 봤지만서도 그게 말이죠. 오기는 망설이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애원했답니다. 돌쇠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아저씨한테 우리 지켜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말에 돌쇠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요. 형님 덕에 다시 살게 된 인생이죠. 알겠어요. 이제 와서 더 망설일 게 뭐 있겠어요. 그 빚 이제라도 갚아야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거면 됐어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틀 뒤 돌쇠가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죠. 형수님 말이 맞아요. 이판서가 노비 장사꾼들과 손잡고 아이들을 팔고 있었어요. 민수는 지금 동네로 가는 중이에요. 외나라로 팔려간다는데 사흘 후에 배가 출발한다네요. 오기는 숨이 막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더 굳어졌답니다. 왜 나라라니? 시간이 얼마 없어. 영영 못 볼지도 몰라.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정말 갈 거예요? 그럴 거면 같이 가요. 혼자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돌쇠 아저씨는 마을에 남아서 이판서를 감시해주세요. 민수는 내가 구할게요.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알겠어요. 이판서 잘 감시하고 있을 테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기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칼과 감자를 보퉁이에 쌌습니다. 새벽녘 한양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결기에 가득 차 있었죠. 그녀의 여정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첫날 그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끝없이 걸었습니다. 얇은 집시는 돌멩이에 찔려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죠.
배고픔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보퉁이에 든 감자와 쌀 한 줌을 꺼냈다가 다시 쌌어요. 이건 민수 주려고 가져온 거야. 내가 참아야 해.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죠. 날이 저물자 산속으로 들어섰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무 아래 몸을 웅크린 오기는 비바람에 젖은 치마를 꼭 쥐었죠. 손이 덜덜 떨렸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답니다. 잠깐 눈을 붙인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를 꼭 지켜. 잠에서 깬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갈게요. 민수를 꼭 데려올게요. 비바람이 거셌지만 그 목소리는 꺼지지 않았죠. 이튿날 아침, 비바람이 잦아든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냥꾼에게 피투성이 발을 끌며 숨을 몰아쉬던 오기가 힘겹게 물었답니다. 여기서 동네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하루는 더 가야 하는데. 어깨에 멧돼지 가죽을 걸친 사냥꾼이 그녀의 몰골을 보며 혀를 찌으며 말했죠. 발이 이 지경인데 거기까지 뭐 하러 가시려고? 사냥꾼의 말에 오기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대답했답니다. 아들을 찾아야 해서요. 사냥꾼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갈 땐 가더라도 항상 뒤를 조심해요. 이 산엔 사람 쫓는 놈들이 들끓으니 말이오. 행운을 비오. 사냥꾼의 충고에 오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발바닥이 찢어질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간절함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길은 더 어두워졌죠. 그리고 결국 사냥꾼의 말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이판서가 오기의 집요한 추적을 의심하며 보낸 첩자가 그녀를 뒤쫓고 있었죠. 첫날 밤부터 오기의 흔적을 쫓던 그는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이 다가와 있었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낯선 발소리가 들리자 오기는 숨을 죽이고 주위를 살폈죠. 그러곤 바스락거리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곧장 칼을 꺼내 들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다가오지 마. 하지만 첩자는 비웃으며 그녀의 곁에 이미 다가와 있었죠. 도망가 보시지. 어서.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오기는 칼을 휘둘렀지만 비바람에 지친 몸은 힘이 빠져 있었답니다. 첩자가 손쉽게 칼을 쳐내며 그녀를 땅으로 밀쳤을 때 갑작스런 그림자가 나타났죠. 바로 일전에 만난 사냥꾼이었답니다. 다 당신은. 내가 조심하라 하지 않았소? 그는 낮에 오기를 본 뒤 그녀를 쫓는 수상한 자를 눈치채고 오히려 그 자를 미행해 왔던 것입니다. 사냥꾼 녀석이 가던 길 그냥 가시게. 다치고 싶지 않으면. 사냥꾼은 굵은 팔로 첩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이런 쥐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첩자가 발버둥치며 사냥꾼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곧 나무의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답니다. 사냥꾼은 숨을 몰아쉬는 오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말했잖아요. 조심하라고. 이 산엔 이런 놈들이 많아요. 빨리 가요. 내가 여기 처리할 테니. 어서 가서 아들을 찾아요.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고 일어서며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야, 어미가 꼭 찾을게. 비바람이 다시 거세졌지만 사냥꾼의 도움으로 한숨 돌린 오기는 희망을 품었죠. 동네까지 하루가 남았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발은 아팠지만 마음속엔 민수를 구하겠다는 불씨가 활활 타올랐죠. 사흘째 되는 날 오기는 마침내 동네 항구에 닿았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과 노비 장사꾼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숨을 죽이고 창고 근처를 살피다 문틈으로 민수를 발견했답니다. 낡은 저고리를 입은 민수는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엔 다른 아이들도 웅크리고 있었죠. 오기는 창고 뒤로 몰래 돌아가 칼로 빗장을 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쇠를 긁기만 할 뿐 부러질 듯 흔들릴 뿐이었죠. 제발 열리게 해주세요. 이를 악물고 빗장을 내리치던 그녀가 칼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돌을 주워 빗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나운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뒤엔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그는 노비 장사꾼 중 하나로 보였답니다. 오기는 서둘러 칼을 잡아들고 사내를 겨누며 소리쳤죠. 내 아들을 내놔요. 민수가 저 안에 있어요.
사내는 칼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답니다. 민수라니, 여긴 그런 애 없어. 오기는 칼을 더 가까이 들이밀며 외쳤죠. 거짓말 마세요. 이 안에 민수가 있다고요. 어서 문 열어요. 사내는 한숨을 쉬며 창고 문을 열었죠.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봐. 창고 안으로 오기가 뛰어들자 민수가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민수야.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고 있었죠. 그 순간 사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답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 나도 더 이상 이 짓은 못 해먹겠으니. 사내의 말에 오기가 놀라 겨누던 칼을 내리며 물었죠. 당신이 왜?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답니다. 내 이름은 최만돌이야. 이 판서 밑에서 하인으로 일하다 빚 때문에 여기 끌려왔지. 네가 칼을 들고 내 목에 겨눈 순간 내 어미가 죽기 전 나를 원망하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서 말이야. 오기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죠. 제 아이는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죠? 만돌은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네 아들이 봐서는 안 될 뭔가를 봐버린 모양이야.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만돌은 말을 이어갔죠. 뭔진 몰라도 아이를 없애야 할 정도로 중요한 비밀이겠지. 나도 그 이상은 몰라. 오기는 숨이 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만돌은 주위를 경계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를 배신하면 목이 날아갈까봐 겁나서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너의 칼끝 앞에서 더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어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순간 주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침입자다. 저쪽이야, 저쪽. 그는 황급히 오기와 민수를 창고 뒤로 빼내고 장사꾼들에게 소리쳤죠. 여기다, 여기야. 저쪽으로 도망갔어. 사내의 외침에 장사꾼들이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자 오기는 민수를 업고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 멀리 만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얼마 후 오기와 민수는 동네 항구를 벗어나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가느다란 숨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죠. 오기는 아들을 업고 걷는 내내 중얼거렸답니다. 민수야, 어미가 널 구했어. 그때 등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그녀가 칼을 꺼내 들고 소리쳤죠. 누구야? 칼을 겨눈 그 끝엔 최만돌이 서 있었답니다. 진정하시게, 나야. 오기는 칼을 내리며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는 거예요? 만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내 어미가 죽기 전 팔려간 동생을 찾아오라고 울며 매달렸지. 근데 난 돈이 없어 도망쳤고 그 때문에 어미는 한을 품고 눈도 감지 못한 채 돌아가셨지. 그런데 네가 칼을 들고 내 목에 겨눈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 맺힌 눈빛이 다시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만돌은 품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내 내밀었죠. 여기 쌀이랑 물이야. 한양까지 가는 데서. 난 관가에 가서 목숨 걸고라도 이 판서를 막을 테니. 오기는 보퉁이를 받아들고 말했답니다. 고맙습니다. 만돌씨, 꼭 살아서 돌아와요. 만돌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죠. 어서 가. 내가 시간 끌 테니까. 잘 가. 그는 다시 창고 쪽으로 돌아갔고 곧 장사꾼들의 고함과 칼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그 소리는 바람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답니다. 오기와 민수는 꼭 열흘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깨어났지만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죠. 초가집 마당에 앉아 된장국을 끓이던 오기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배고프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먹었죠. 그러더니 더듬거리며 힘겹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심부름 안 갈 거예요. 밤마다 그 창고 꿈을 꿔요. 오기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달랬죠. 이제 괜찮아, 민수야. 어미가 곁에 있을게.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민수는 어미의 품에 안겨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구해줘서 살았어요. 민수의 말에 오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너만 곁에 있으면 돼. 우리 아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며칠 뒤 민수는 어머니에게 그간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 판서 집에서 이상한 책을 봤어요. 하인들이 숨기려 했는데 거기엔 양반 이름이랑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하니? 오기가 놀라서 묻자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답니다. 겁났어요. 날 잡아가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서 다시 잡혀갈까봐.
날마다 민수와 감자를 나눠 먹으며 오기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그 따뜻한 시간이 민수에게 스며든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꾸던 악몽이 줄어들었고 민수는 어머니 곁에서 차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오기도 다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준 식칼을 꺼내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서방, 당신이 준 이 칼로 민수를 지켰어요.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칼은 남편과의 약속이자 그녀의 용기를 담은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조용히 퍼졌죠. 이판서가 노비 장사로 관가에 잡혀 재산을 모두 몰수당했다는 거였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최만돌이란 자가 포도청에서 이판서의 죄를 고백하다 칼에 찔려 쓰러졌대요. 또 다른 이가 말을 보탰죠. 돌쇠도 마을에서 이판서 집안의 이상한 김새를 눈치채고 관가에 달려가 하인들의 수상한 행적을 털어놨다더군요. 그러다 또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민수란 아이가 우연히 본 장부가 결정적이었대요. 그 장부엔 이판서의 숨겨진 혈통과 노비 장사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천민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양반 행세를 해왔다는 증거까지 나왔다네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수군거렸죠. 그렇게 거만하던 이판서가 결국엔 무너졌구먼 그래. 오기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죠. 민수가 우연히 본 장부가 이판서에 숨겨진 비밀이었고 그 때문에 납치된 것이었답니다. 만돌과 돌쇠가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준 덕에 그리고 민수의 맑은 눈이 무심코 드러낸 진실 덕에 이판서의 세상이 무너진 셈이었죠. 마당에 앉아 민수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오기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때론 작은 손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옛말에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는 말이 있었죠. 오기의 칼은 칼날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만돌과 돌쇠를 움직였으며 민수의 눈이 이판서의 비밀을 드러내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를 위해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그 손길이 누군가에게 오기의 칼처럼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양반을 나락으로 보낸 여인의 뜨거운 몸부림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